네. 우리가 청소년 내담자 상담할 때 내담자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어떤 절도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있었을 때, 본인이 죄책감도 있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. 근데 그것을 질문을 뭔가 파고드는 것을 꺼려할 때 어떻게 상담자가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는 이제 그 절도라든가 어떤 이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인식이 없을 때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상담의 목표겠죠. 근데 이제 내담자가 뭐 검사라든가 면담의 내용을 봤을 때 본인이 내가 물건을 훔친 것이라는 것들을 혹은 절도한 거, 뭐 폭력을 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, 또 죄책감도 있어요. 본인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먼저 보겠습니다.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보다 우선은 이 심리를 알아야 돼요. 내가 왜 이게 훔쳤는지에 대한 심리를 내담자가 본인이 조금 더 자기가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상담자가 들어오는 이 부분을 내담자 입장에서 조금 더 개방하기가 쉽죠. 그러니까 내가 상담사가 뭔가를 물었을 때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. 방어 기제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왜 방어 기제를 할까? 우리가 이제 나를 이렇게 드러내면 돼요, 저한테. 아주 쉬운 예로. 내가 뭐 부모한테도 드러내고 이러면 되는데 왜 드러내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드러내지 않을까? 그리고 파고드는 것들 자꾸 회피할까?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무서우니까 그래요. 첫 번째 외부적인 대상에게는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처벌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처벌은 없는데 처벌이 과거에 있었을 경우 그 처벌이 이제 처음에 원가족일 수 있겠죠. 아니면 어떤 부모일 수 있는데 그 처벌에 대한 경험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지금 현재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뭐 시설장일 수 있고 상담사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선생님일 수 있는데 대상 관계를 하고 있는 대상이 처벌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부모와 맺었던 그 경험에서 처벌의 경험이 있으면 이들이 동일하게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처벌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내가 그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대상을 경험하는 거죠. 선생님과 뭐 또 시설장과 아니면 뭐 상담사하고. 그러니까 처벌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 모습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훔쳤다, 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.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그러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뭐 했는데 방귀 뀌었어요. 냄새 나시죠?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기 방귀 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방귀를 낀 거를 예를 들자면 방귀 낀 거를 사람들이 알면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? 저 박사님께서 방귀까지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뀌면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 참 창피하다.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은 내 이런 방귀 낀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겠죠. 사람들에게 내가 방귀 낀 이 부끄러운 모습을 쉽게 말해 쪽팔리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내담자의 심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 뭔가 범죄 행위를 한 절도라든가 폭력을 한 이것들을 알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상담사면 상담사와 관계에서 아니면 학교에서의 관계에서 뭔가 이제 내가 지금 괜찮다고 느껴지는 내 모습이 있어요. 쟤 이런 것도 잘하고 재밌고 뭐 이런 모습의 한 면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. 근데 또 뒤쪽에서는 뭐 하고 있다?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막 폭행을 하고 이런 모습이. 그래서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두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얼굴은 사람들 앞에 괜찮은 모습인데 실제로 내가 이 또 다른 내 얼굴에는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. 그것이 들킬까봐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는 거죠. 이제 심리적으로 본다면. 그럼 이 심리를 두 가지죠. 처벌받을 게에 대한 두려움과
내가 들키고 싶지 않는 이 부끄러움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걸 이제 상담자가 파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. 파악했으면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들어가느냐 볼 때, 자,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 쪽팔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, 아, 이걸 안 해도 되겠다, 옷을 벗어도 되겠다, 이런 마음이 들어요. 어떨 때 그러냐면, 아, 이 사람이 나를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래요. 부분들. 근데 아직 상담사하고 신뢰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이 부분이 어렵겠죠.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들어가느냐. 자, 보통 이제 그 내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, 본인이 내 죄가 너무 크다, 이렇게 이제 자기의 죄를 인식해요.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, 내 죄가 커요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때 상담사의 반응은 이렇게 들어가요. 우선은 내가 생각하기에 죄가 크다라는 것은 인정한 거예요. 그럼 인정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일단은 한 번은 이렇게 보호막을 쳐줄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호막을 쳐주냐면, 아, 이게 참 그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, 그래도 우리 꿈돌이는 네가 생각할 때, 아, 네가 죄라는 것도 알고, 그리고 그것이 크다는 것도 네가 두 가지를 안 해. 이게 쉽지 않은데, 이거를 네가 인정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선생님도 마음이 이렇게 좀 고민이 된다. 이렇게 해서 죄를 인정하고 이 죄가 크다는 거, 잘못이 크다는 두 가지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리를 놔주기.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리를 놔주면, 아, 그렇지, 내가 인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. 우리가 잘못한 걸 오리발 내밀 수도 있어, 끝까지. 그런데 어쨌든 내가 죄도 있다, 크다라는 걸 인정했어요. 그 다음 두 번째는, 그러면 너가 볼 때 꿈돌아, 이게 제가, 이게 보세요. 이걸 이제 그게 뭐야 하고 이제 이 사건을 들어가 보면은, 사건을 들어가는 거지. 예를 들면 잘못했다 할 때, 그래, 그 잘못이 어떤 거야 하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부끄러워하고 쪽팔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때요? 당연히 쉴드를 쳐요. 더 방어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. 계속 그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야 돼요. 상담사 입장에서 들어가는 부분의 문을, 그게 뭐야 하고 문을 확 열어서 그 얘기해봐 그러면 당연히 더 뒤로 이렇게 숨어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스스로 불게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죄하고 크다라는 걸 얘기를 했으면,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네가 그 일이, 그것도 말하냐, 그 일이 그걸 우리가 뭐 A라고 하자. 그 A 일을 네가 죄라고 느껴지고 계속 크다고 생각하면 네 안에서 되게 고민도 많아질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고민도 많아질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이 꿈돌이 입장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그 고민이 뭔가를 사실은 이야기에 어떤 이 주점으로 갖고 와야 돼요.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죠.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왜 거짓말했어? 응? 하지 말라고 했지. 자, 하지 말라고 했지. 왜?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더 쪽팔려서 그냥 더 숨어갖고 거짓말을 또 하는 거죠. 그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.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 하고 이제 그 고민의 지점으로 들어가요. 그러면 이건 심리적인 나도 지금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는 거야. 그럼 이제 그 고민이 뭘까 해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뭐 이게 내가 학교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중요한 역할, 축제도 있고, 그리고 내가 또 맡은 뭐도 있고, BJ도 있고,
뭐 친구들하고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가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. 관계적인 부분.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또다시 옮겨질까 봐 좀 불안하죠. 자, 고민이 나왔죠. 근데 이 고민이 산발적으로 뒤에 가서 나와버리면 연결되기가 어려워요. 이 고민의 지점은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연결을 해야지 쉽게 마음의 문이 스스로 여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스스로 열게끔 하는 거죠. 우리가 열어라, 말해라 이렇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, 그럼 다시 또 상담사가 그 부분을 들어가는 거죠. 아, 맞아. 그러겠다. 네가 참 그 학교에서의 네가 되게 인기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잘하고 그건 이제 앞에 상담의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걸 옮겨야 된다 그러면 네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이 있고 또 어떤 고민들이 좀 잠을 못 잘 만큼 있었을까?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여기에 남고 싶은데 또다시 내가 옮겨야 된다라는 거. 옮겨야 되는 게 두 가지죠. 지금 거주지로 옮겨야 되는 것과 학교를 옮겨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 거주지로 옮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의 고민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그러면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요.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죄책감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죄라는 말은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럼 너가 또 하나 이제 들어가는 방식,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, 또 하나는, 그 심리검사에서 이제 죄책감이 언급되었을 때, 그럼 너가, 예배 드릴 때,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보통 하고 있는 것 같아. 이런 마음이 네가 고민이 크면은,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해? 그러면 이제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. 아,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. 어떻게 했습니다. 뭐 그러면 좀 기도하고 나면 어떠니? 그러면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이런 불안하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불안한 이야기를 또 잡고 들어가는 거죠. 이 부분에서. 그리고 이제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이제 내담자들이 빵가루를 많이 흘려요. 뭐라고 빵가루를 흘리냐 그러면, 요즘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뭐 다른 것들을 뭐 노래를 부르거나 마술을 배우거나 뭔가를 해요. 이렇게 이제 그 뭔가 이걸 잊어버리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. 또 지점에서 그럴 때 네가 이거를 잊어버릴 만큼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 정도로 네가 고민이 크구나. 그러면 만약에 뭐 마술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뭐 드럼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네가 갖고 있는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되니? 그러면 그 당시는 잊어져요. 그러나 제가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게 돼요.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너가 정말 힘들겠다.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그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움, 뭐 죄책감 이런 부분을 같이 선생님하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. 근데 그 사건은 얘기 안 해도 돼. 다만 그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. 해봤으면 좋은데 어떠니? 이렇게 해요. 왜냐하면 이 내용은 꺼내고 싶지 않아요.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. 온 가족이 너무 트라우마가 많거나 부모가 나를 버렸거나 또 내가 뭔가를 훔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예요. 그건 뭐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이 얘기를 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꺼낸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. 상담사들도 마찬가지고. 그럼 굳이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상담사가 다루도록 그냥 상담을 진행하면 돼요.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외재화라 그래요.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외재화로 한번 우리가 이름을 불러보자. 내담자에게 외재화란 말을 쓰지는 않죠. 우리가 한번 그거를 사건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사건, A 사건, 뭐 A 아니면 뭐라고 할까? 뭐 얘기하면은 그냥 갖고 싶은 손, 빠른 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.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별칭이 나와요. 너는 하고 싶지 않는데 뭔가 너도 모르게 계속 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행동이 뭔지 모르지만 너도 괴로울 것 같아. 너가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크다는 걸 알았다면 뭔가 니도 모르게 얘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뭐 욕구라든가
빠르게 갖고 싶은 뭐 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그 빠르게 움직이는 손은 내한테 언제 왔어? 빠르게 움직이는 손은 보통 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?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. 빠르게 움직이는 손은 너에게 그런 얘기할 때 너는 뭐라고 빠르게 움직이는 손에게 얘기해?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얘기가 되어져요. 그 부분, 이게 안도감을 느껴요.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고, 그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담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그냥 자기의 언어로 쉽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조금 더 하고, 이 외제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들을 여러 개 올렸으니까 그것은 같이 참조하셔서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